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바닥을 지금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달러가 안정돼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뭐 계속 빠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은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하나그룹이 인수할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인수하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환율이 지금 튀었죠. 1430원까지 올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환율이 좀 진정돼야 되거든요. 사실 주식시장보다도 이게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면 나중에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 꺾이질 않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바닥을 지금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달러가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오늘 보셔야 되겠지만 강달러가 좀 안정되는 거. 근데 강달러가 안정되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미국의 그 국채금리 있잖아요. 이게 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 꺾이질 않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를 볼 때 주식시장이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먼저 국채금리를 항상 매일 좀 체크를 당분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 떨어지고 좀 완화되고 달러 꺾이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있을 또 미국의 국채금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변동성 장세.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거죠. 그래, 오늘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래 여러 가지 모여서 빠지는 건 좋은데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냐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현재 주가에서 또 한 30-40% 이상 또 빠지는 거를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저희 당사 의견이에요. 당사 의견에 이제 오늘 보고서도 나왔지만 코스피가 이제 오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보통 계산 많이 하죠. 0.88배까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0.88배면 이제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거의 다 왔다고 저희도 보긴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 의해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만약에 반대 매매까지 나오면 한 번 더 빠졌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시되 다만 그런 건 이제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2300 이하는 좀 딥밸류다.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구간에서 너무 좀 그 극단적으로 여기서 뭐 20% 30% 더 빠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런 조건이 좀 이게 가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뭔가 부채라든가 뭔가 위기가 하나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중국의 부동산이나 아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터진다거나 이런 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미국에서 뭔가 터지거나 근데 아직은 그런 위기는 좀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위기보다도 복합적 위기죠. 뭐 달러 강세, 뭐 국채금리, 뭐 물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물가잖아요. 뭐 누가 봐도 물가에서 촉발된 건데 이 물가가 언제 잡힐 거냐인데 근데 물가는 분명히 고점 찍고 꺾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20% 30% 더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2300 이하에서 좀 더 시간을 좀 보낸 후에 금리가 꺾이고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면 그때 좀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2300 이하에서 너무 좀 극단적인 공포감이나 추가적으로 뭐 2000 깬다거나 그렇게 보는 거는 저희 당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분석하는 것도 의미 없냐 그죠. 이런 얘기. 네.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하니까 네. 지금 벌써 오늘 54,000원도 깼네요. 네. 53,000원대인데 들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 600만 주주는 아주 그냥 지금 속 터질 거예요. 네, 이게 뭐 계속 신저가고 물론 뭐 오늘 지수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흘러내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계기가 생겨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기가 안 보이고 일단 시장이 지금 계속 약한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들 손절 매물에다가 또 거기다가 미국이 이렇게 긴축으로 가면 수요가 둔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가미되면서 주가 좀 빠지는데 물론 이제 밸류는 싸죠. 뭐 PBR 기준으로 1.1배가 깨졌어요. 1.1배가 5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예전 이제 코로나 때랑 좀 비슷한 수준까지 좀 떨어진
그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9월 30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날 새벽에.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에서 마이크론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죠. 감산하겠다. 좀 공급 줄이겠다. 이런 걸 확실히 언지를 해주면요. 한 달 후에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양사가 또 공급 조절을 해주면 일단 수요가 망가진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다 알죠. 그래서 지금 주가 빠지는데 공급에 대한 액션이 나와주면요. 디램 가격이 좀 이제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빨리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디램 3사의 좀 공급 축소 얘기. 이게 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마이크론의, 아니 이번 주 그 9월 30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그날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좀 코멘트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 안 좋고 다 안 좋은 건 다 아니까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요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공급 감소, 두 번째가 재고 감소거든요. 근데 재고가 감소하려면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업황이 좀 돌려야 됩니다. 중국의 오포, 비포, 샤오미라는 회사가 이 3사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디램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 제로 코로나니 뭐 셧다운 돼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이 아예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데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회사들의 출하량이 좀 늘어나면요. 재고가 좀 약간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니까 주가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삼성전자가 뭐 계속 빠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은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PBR이 지금 위기 때 밸류를 깨버렸어요. 아예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는 맞다.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 전망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죠. 네, 거기다 DDR5에 대한 것도 또 인텔이 또 연기가 되면서 연기된 것 같다. 원래 사실은요 내일이죠. 내일 인텔이 개발자일을 해서 원래 사파이어 래피즈를 공개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원래 스케줄상. 근데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내년으로 또 연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텔이라도 도와줬으면 조금 모멘텀이 될 텐데 그 모멘텀은 내년으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식상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가 이 반도체주 안 좋다 할 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지금이 살 때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원래 사이클 산업은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개인 투자분들이 사이클주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못 내냐면요.
이게 왜냐면 사실 누구도 그건 모르잖아요. 바닥이 어딘지. 이 사이클의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예전에 요 사이클하고요. 여기 2018년도에 고점 찍고 그때 디램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주가가 먼저 빠졌고 근데 안 좋은데 2019년이 실제 실적은 안 좋았는데요. 그때 하이닉스가 주가가 2019년에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이때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아니 실적은 망가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2018년도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그냥 망가졌고 이게 이제 워낙 선행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지 그러니까 그때도 아니 이렇게 업황 안 좋은데 주가 왜 올라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안 좋은데 올라가니까 주가는 그리고 또 좋은데 빠지니까 또 아이러니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였냐면 이 바닥에서 사신 분은 거의 없어요. 이때 2018년도 19년도 말에 이때 사이클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하이닉스 베팅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요 이게 자꾸만 실적 안 좋다는 얘기 나오니까 좀 수익 나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큰 사이클을 못 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엔 못 먹고 언제 사시냐면 이제 확인되고 아 이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많이들 사시죠. 왜냐면 그때는 보고서도 다 장밋빛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괜찮구나. 그래서 결국엔 큰 수익을 못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해서 이거죠. 내년에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 지금 사는 게 맞죠. 내년 하반기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보면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은 용기를 내기가 어렵죠. 그거 진짜 맞나? 네?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또 악재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심각한데 낸드는 적자는 안 되는데 중국의 YMTC는 막 이제 애플의 공급까지 안 되는데 안 좋은 뉴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제가 뭐 내년에 좋아집니다 해봐야 대부분 10명 중에 9분은 못 사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엔 큰 수익은 못 내죠. 못 내고 이제 통찰력을 발휘해서 뭐 지금 용기 있게 사신 분들은 언젠가 큰 수익도 나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사이클 산업은 최악일 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바닥이라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어디가 진짜 저점인지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 언저리에 사신 분은 과거에도 큰 수익을 낸 건 맞습니다. 단 그거를 1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이 난 거지 사가지고 그냥 조금 이게 단타하신 분들은 결국엔 큰 수익 못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좀 용기 있게 담으실 분들은 최소 1년 보시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난 그런 자신이 없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좀 기다려 보세요. 뭐 지금 뭐 여기서 적극적으로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좀 무책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선택을 좀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기다가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이클이 높을 때가 아니잖아요. 사이클 고점일 때 좀 던지는 건 맞겠지만 지금 사이클이 충분히 낮아진 구간에서 뭐 비중을 줄일 자리는 아니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이 또 화제의 중심에 떠올랐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한화가 결정되는 건가요? 하나가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 기사로 나왔는데 아, 이게 위기 때 저는 2008년도에 악몽이 떠오르네요. 아니, 그때 원래 또 하나나 몇몇 그룹이 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한화가 그때 완전히 인수했었죠. 그러니까 네. 아, 맞아요. 막 위약금 그 MOU까지 다 하고 결정해. 그때 5조 얼마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제가 대우조선해양 그 인수 반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화 주주로서. 아,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담하고 얼마나 그 난상 토론을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인수했으면 하나그룹이 위태로웠을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2014년부터 그때 이제 뭐 해양 플랜트 이슈도 있어가지고 되게 안 좋았죠. 그래서 여기 뭐 유상자도 몇 번 했었고 되게 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요즘에는 근데 인수설이 나오는 게 이제 조선주가 좀 분위기가 좀 옛날하고 좀 다르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설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도요 SK 하이닉스 인수설도 있었고 이 하나그룹이 항상 좀 인수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하나그룹의 정체성은 지금 딱 보시면요 방산이 한 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CEO라면 지금 방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그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이 한 축이거든요. 화학은 어차피 이제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니까
이 두 가지 축은 지금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데 여기서 조선을 추가를 한다. 물론 조선업이 좀 좋아지지만 대우조선은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대우조선 인수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이게 하나가 인수를 해서 성공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현금 흐름 창출기면 무조건 해야죠. 근데 아시잖아요. 대우조선은 지금 조선업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아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드렸죠. 주주가 받아갈 지금 돈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자본 총계가 1.5조고요.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1조인데 부채가 10조입니다. 이거를 하나그룹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 분기마다 지금 적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적자가 주는데 내년에 흑자 전환해요. 근데 내년에 흑자 전환해도 500억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조선 경기가 혹시 꺾이면 또 어떡해요? 조선 경기 예측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나그룹이 인수할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인수하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 같거든요. 대우조선은 좋죠.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민영화가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하나그룹한테는 굉장한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언론 보도로만 좀 나온 것 같아서 뭐 예전에도 몇 번 M&A 하려다가 못했던 좀 경험이 있어서 실제로 하나가 이거를 추진할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 아닌가. 어쨌든 인수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게 좀 좋은 건 아니지 않나.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주가 흐름은 어때요? 지금 오늘 다 오늘 빠지니까 그렇긴 한데 하나가 사실 저번에 그 하나 방산 쪽하고 하나 건설 쪽을 이게 분리해가지고 건설은 합병하고 하나 이 방산 쪽은 저기 에어로스페이스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 주가 한번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게 3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그 뉴스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그 대우조선 인수를 좀 부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다만 아직은 합병 그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긴급 회의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뉴스 보면은 검토 중인 거 맞다라는 뭐 뉴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자공시가 확실히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공시로 아마 조만간 하나가 공시하겠죠. 근데 예. 그때 느꼈던 거는 김승현 회장은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그 열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걸 인수하면 하나 그 10조 그거 어떻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 그때 그거 인수됐으면 아마 지금 하나는 끝났을 거예요. 끝났어요. 왜냐면 네. 진짜 대우조선 정말 그 부채 때문에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사실은 상폐당할 뻔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지금 좀 살아나고는 있는데 이 10조 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하나한테 넘기는 대신에 빚 한감해 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 부채는 또 국민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여기 하나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결사 반대하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채팅창 그 우리 노토스 PD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네. 자기 자체가 지금 멘붕에 빠져가지고 채팅창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아이고. 아니 급등주만 무상증자 급등주만 쫓아다니고 예전에 맞아 많이 얘기했잖아요. 기억 노터스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 최근에도 어디 좀 뭐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또 저는 급등주의 흐름은 우리 PD에게 들어요. 네, 채팅창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하락장이 되다 보면 주가 빠지고 화나죠. 그리고 멘붕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막 그 화나죠. 네, 성질 내고 싶고,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니켈과 관련해서 제2의 요소수대나 이게 뭐 또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나요? 네, 뭐 니켈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비축분이 좀 부족하다.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저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니켈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한국에는 그 황금에스티라는 기업이 좀 있거든요. 이 기업이 오늘 장중에 20% 넘게 올랐다가 지금 14% 급등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하나의 그냥 그런 뉴스에 의한 그냥 급등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니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수혜를 받겠지만 근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니켈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니켈의 원재료가 뭐죠? 니켈로 뭘 만드냐면요. 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하는 건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의 주 원료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을 가공해서 만드는 그 비중이 높은 회사면 상관이 없는데 단지 스테인리스 쪽에 좀 들어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 니켈 부족으로 인한 이익이 그렇게 뭐 크게 메리트 있게 좀 다가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니켈과 관련해서 이제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캐나다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니켈이 또 저기 캐나다에도 많이 묻혀 있어서 아마 그쪽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하고도 또 다음 달인가요?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호주나 이쪽 캐나다 같은 광물 자원국에서 여러 가지 광물들을 또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좋겠지만, 오늘 올라가는 거는 저는 다분히 좀 투기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안 좋은데 니켈 부족하네, 한번 이게 투기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단발성으로 그냥 보셔야지 니켈 관련주는 무턱대고 또 쫓아가시면 또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오른 만큼 나중에 증시 오르면요, 이쪽 섹터는 또 급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은 좀 오히려 니켈 관련주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